여러분, 지난 한 주 시장이 정말 장난 아니었죠? 막 요동을 쳤는데요. 투자자들은 진짜 안전한 곳이 어디냐 이러면서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연준의 발언 한마디가 어떻게 시장 전체를 이렇게 흔들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돈의 흐름이 어디에서 어디로, 완전히 그 푼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이 질문부터 던져봐야겠죠? 아니, 대체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시장이 이렇게까지 흔들렸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같이 한번 찾아보죠. 그 해답은 네, 바로 연준이었습니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그 시작점, 그 진원지가 바로 연준 관계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였던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가 시장을 흔들었다는 건데요. 여기서 매파적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해서 이제 파티는 끝났다. 돈줄을 좀 죄어야겠다. 이렇게 좀 강하게 나가는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목소리가 어떻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확 키웠는지 한번 보시죠.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연준의 아주 중요한 인사 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줄줄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마치 서로 입이라도 맞춘 것처럼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매파적인 신호를 보낸 거죠. 핵심 메시지는 딱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금리 인하 지대하고 계세요? 당분간은 어림도 없습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와, 이거는 거의 경고장을 날린 수준이었죠. 이 말이 딱 나오자마자 시장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불확실성이라는 파도가 그냥 순식간에 쫙 퍼져나간 거죠. 특히 이런 금리 변화에 제일 민감한 기술주들이 잔뜩 모여있는 나스닥 있잖아요. 거기가 정말 제대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거대한 시장의 자금 순환, 영어로는 Great Rotation이라고도 하죠.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의 그 많던 돈이 과연 어디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흘러들어갔을까요? 바로 이 화면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돈의 흐름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자, 보세요. 왼쪽 기술주, AI, 자동차 같은 소비재, 이런 성장주에서는 돈이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고요. 그 돈이 어디로 갔냐? 오른쪽을 보세요. 헬스케어, 에너지, 그리고 안정적으로 배당을 주는 소위 배당 귀족주라고 불리는 곳으로 밀물처럼 확 몰려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거대한 대전환이 일어난 순간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눈에 확 들어오죠. 헬스케어 섹터 좀 보세요.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한 주 만에 무려 4.5%나 급등하면서 이번 주에 확실한 승자가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니까 소비재 섹터는 정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서 피난처를 찾았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던 투자자였다면 어디로 돈을 옮겼어야 했을까요? 자,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새롭게 떠오른 이 안전지대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번에 돈이 움직인 게 그냥 아이고 무서워 하면서 아무데나 도망치는 그런 묻지마 피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인용구가 핵심을 딱 짚어주는데요. 바로 강력한 실적이 새로운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불안하고 불확실할수록 투자자들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너네 진짜 돈 잘 벌고 있니? 이 증거가 있는 기업에만 돈을 넣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 테마로 딱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실적이 확실하게 받쳐주는 헬스케어와 바이오테크. 둘째, 시장이 어떻든 간에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아주 믿음직한 기업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유럽에 곧 닥칠 혹한 예보처럼 이런 외부적인 호재를 등에 업은 에너지 섹터였습니다. 딱 이 세 가지였어요. 방금 배당 귀족주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S&P 500에 속한 우량 기업들 중에서 와, 진짜 대단한 건데 무려 반세기, 그러니까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매년 배당금을 늘려온 그런 기업들을 말하는 거예요. 50년 동안요?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 왜 이런 기업들이 든든한 피난처가 되는지 이제 감이 딱 오시죠? 그럼 실제 기업들을 이름으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존슨앤존슨, 에버트처럼 어떤 위기에도 잘 흔들리지 않는 거대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고요. 에너지 분야에서는 DT 미드스트림 같은 회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심지어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코카콜라 같은 회사도 우리 회사 주식을 우리가 사드리겠다는 아주 긍정적인 소식을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았죠.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신뢰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믿을 수 있는 실적과 주주들을 위한 정책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자, 이렇게 돈이 흘러들어간 승자들을 봤으니 이제 동전의 뒷면을 봐야겠죠. 바로 돈이 빠져나간 곳들입니다.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기술주와 성장주들, 대체 왜 이렇게 힘든 한 주를 보내야만 했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자동차 주식들, 높은 할부금리에 대한 공포 때문에 말 그대로 급브레이크를 밟아버렸고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고금리가 사업 구조 자체를 꽉 옥죄어 오니까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뜨거웠던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마저도 철강 같은 원자재 비용이 오르니까 이러다 미래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이 커지면서 찬물을 확 뒤집어 쓴 격이 됐습니다. 그 잘 나가던 시장의 제왕이었던 매그니피센트 7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자, 먼저 메타부터 볼까요?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그냥 곤두박질을 쳤는데 그 이유가 참 아이러니해요. AI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바로 그게 오히려 전체 수익을 갉아먹을 거라는 공포가 시장을 덮쳐버린 겁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땠을까요? 이게 또 놀라운데요. 실적은 좋았어요. 그런데도 주가는 빠졌습니다. 왜일까요? 진짜 위험 신호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어마어마하게 터져나온 매도 물량. 이건 뭘 의미하냐면 큰 손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대거 탈출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주 동안 무려 5%나 하락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자동차 할부금리에 대한 걱정이 자동차 섹터 전체를 그냥 짓눌러버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딱 들죠. 그동안 시장을 이끌던 대장주들이 이렇게나 떨어졌다고? 그럼 지금이 바로 싸게 살 기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저점 매수 타이밍 아닌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데이터는 아주 냉정하게 아니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때다 하고 과매도된 기술주를 사려는 시도가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 뒤를 받쳐주는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장 초반에 잠깐 반짝했던 매수세가 장 마감으로 갈수록 마치 김 빠진 콜라처럼 스르르 사그라들고 말았던 거죠. 자, 이제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말 혼란스러웠던 한 주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그 핵심 메시지가 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차트가 지난 한 주의 모든 것을 요약해주네요. 보세요. 가장 큰 조각은 역시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이었죠. 그 결과 돈은 방어주로 휙 돌아섰고 기술주와 성장주는 힘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그 와중에도 우리는 진짜 돈 잘 법니다 라는 걸 실적으로 증명해낸 기업들은 시장으로부터 제대로 보상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한 이 거대한 돈의 흐름, 이게 과연 일시적인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단기적인 자리바꿈일까요? 아니면 아예 시장의 판도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장기적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앞으로 시장을 지켜볼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